네, 쉴만한 물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승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지만 이렇게 알면 알수록 기독교 교육을 이해하는 범위가 참, 이렇게 넓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제가 맡고 있는 유아부, 섬기고 있는 유아부 아이들 만나는 1시간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내용도 영역도 그리고 교회 전체가 또 함께 해야 할 부분들도 많다. 네. 성도 각자가 또 참여해야 될 부분도 많다. 이렇게 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단 1시간을 기독교 교육의 시간과 영역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근데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시간은 우리의 삶 전체고 기독교 교육의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죠. 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리이자 기독교 교육의 아주 중요한 장들입니다. 네. 저도 그걸 알기 전에는 일주일에 1시간 어떻게 보낼까 그것만 잠깐씩 고민을 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명감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딱히 뭔가를 딱 앉아서 너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놓치는 부분들도 많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유, 바람직한 변화네요. 그렇죠. 모범생입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나는 기독교 교육이랑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런 분들이 좀 나도 기독교 교육과 연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나는 뭐 내 삶에 아주 작은 부분이 연관돼 있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내가 정말 많이 관련이 돼 있구나. 네. 내가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깨닫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야가 넓어지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19번째 시간으로 와, 벌써 그렇게 되나요? 네. 잠재적 교육과정 히든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비공식적인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히든 커리큘럼. 네,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교육과정, 교육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몇 주 나눴어요. 네. 지난주까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할 말이 많지만 몇 가지만 이제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나눴는데요. 우리가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뭐 공과, 여름 성경학교, 뭐 예배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과정을 되게 교육과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뭐 연간 교육계획서라든가 강의안, 교과서, 시간표 네네. 이런 것들 말이죠. 정말 학교나 회사 같은데요. 그렇죠. 네. 딱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고 그대로 굴러가는 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근데 사실은 이렇게 딱 보이는 것 외에도요. 교육은 정말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과정 이야기. 네. 교육과정이긴 한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은 그러니까 좀 숨겨진 교육과정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교육과정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는 원래 교육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르쳐진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처음에 뭐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선정을 했겠죠. 근데 애들을 불러다 가르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저절로 학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젊은 분들이 아시는 영화 해리포터 좋아하시죠? 네네. 네, 거기 보면 호그와트 마법 학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꿈의 학교죠. 네네. 거기 가면 이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각기 특징이 다른 4종류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뭐 그리핀도르 뭐 어쩌고 저쩌고요. 네네. 예. 그 학생들은 각자의 그 기숙사에서 여러 학기를 보내면서 친구들하고 선후배하고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들, 일들, 사건, 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 가르침을 받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숙사에서 보내면서 애들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되죠. 네. 우정과 사랑과 네. 뭐 정의와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정해진 교육 내용은 아니지만 그리고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가르침의 내용이 되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잠재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재밌게 봤던 영화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쉽네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꿈꿔보는 독립. 아, 저도 이 독립을 못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네. 항상 로망이었었는데, 뭐 독립이라든지 이제 대학에 들어가거나, 뭐 요즘에는 고등학교도 기숙사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기숙사 생활, 이런 게 다 잠재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저도 사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서 한 번도 기숙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해본 남편 얘기 들어보면 아주 그냥 사건 사고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밤새 얘기해도 나올 정도로 네.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은 뭐 기숙사 생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뭐 학교 분위기, 네. 수업 시간 외에 학생들끼리 시간 보내는 거, 그리고 뭐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관계나 교감,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공식적인 교육 과정이냐, 뭐 잠재적 교육 과정이냐를 나누는 게 사실은 요즘 굉장히 모호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의도가 있냐 없냐보다는 오히려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둘러싼 모든 게 다 사실상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잘 고안된 잠재적 교육 과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공식적인 교육 과정이 뭐 지식이나 기술적인 면을 전달한다면 잠재적인 교육 과정은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 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보다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의 어떤 따스한 손길이라든지 사랑해 주셨던 일들 더 기억이 잘 나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가르침의 내용이었던 거네요. 네. 요즘에 이 말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안 쓸 수가 없어요. 네네. 예. 저희 어렸을 때를 되돌아보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네. 뭐 공식적인 교육과정 공과 끝나면 다 던져두고 뭐 비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파티가 시작된 거죠. 파티. 네. 파티로구나. 잔치로구나. 네. 교회 전체가 놀이터였거든요. 뭐 교회 꼭대기에 작은 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실, 좁은 통로, 지하 식당 막 친구들과 누비고 다니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작은 거에도 막 까르르 웃고 네. 어르신들은 만나면 뛰지 말아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뻐해 주시고 네. 인자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인자하신 담임 목사님까지 다들 정말 이뻐해 주셨던 기억이 제일 강하게 남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가장 핵심적인 잠재적 교육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교회를 나오셨군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랑받았던 기억,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있어서 마냥 좋았던 추억들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사실 지나가면서 한마디 들었던 격려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들었던 조언 하나가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딱히 정해진 공식적인 교육 과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잠재적 교육 과정도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가정에서 뭐 공식적인 교육 과정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다 나가죠. 네. 뭐 많이 하는 가정이 이제 식사 시간에 기도, 네. 가정 예배, 그리고 더 많이 하는 가정은 뭐 부모님과 성경 공부
네,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하고 성경 네. 동화 읽어주는 거 정도는 저도 해봤는데요. 근데 오히려 가정에서 더 많은 숨겨진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그중 하나가 사실은 헌금 생활이에요. 아, 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 이렇게 해라. 뭐 전도사님이 헌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공식적으로 배워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한테서도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통해서. 그렇죠. 말로 네. 이렇게 뭐 스탠다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헌금 생활 하시는 것을 큰딸로서 참 유심히 봐왔습니다. 네네. 항상 새돈이 생기면 따로 챙겨서 가지고 계셨다가 주일에 헌금 하시는 모습, 어려운 형편에도 11조 하시는 모습. 네. 손이 떨리죠. 제가 보면서. 곁에서 보면서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헌금할 돈이 생기면 이제 가급적이면 새돈 준비하려고 네. 애쓰게 되고 저도 모르게요. 네. 목회자 이전에 한 성도로서 11조 생활을 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 제가 목회자라서 뭐 목회자 사모래서 이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네. 저도 모르게 배운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게 많이 있는데요. 방금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잠깐 프리랜서로 이제 첫 일을 시작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월급이 진짜 작았거든요. 월급이라고 할 수도 없는 출연료 형식의. 네.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처음으로 받았으니까 소중하겠어요. 그랬는데 그 첫 월급을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첫 열매니까 그거를 통째로 다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띠용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당연히 감사헌금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걸 통째로 하라는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네. 어머니께서 네가 다 하면 나머지 한 달 동안 써야 될 용돈은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그때 그 가르침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고 제 아이가 커서 첫 직장에 가면 걔도 힘들겠지만 동공지진이죠. 네, 전수를 좀 할까. 네. 물론 이제 행하는 거는 본인의 뜻이겠지만 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헌금에 대해서 더 많이 축복도 주셨지만 그 뭐라고 할까요? 좀 확실하게 헌금에 대한 틀을 잡아주신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 과정이 딱히 공식적으로 가르쳐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이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새벽기도도 어머니한테 배웠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일반 교육에서도 잠재적 교육 과정, 뭐 히든 커리큘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히든 커리큘럼 이런 말 정도는 다 아셔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거든요. 어찌 보면 공식적인 교육 과정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교육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가요? 먼저는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히든 커리큘럼을 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있나요? 예, 은연중에 학습되는 안 좋은 교육 과정인데 생각 잘 못하고 계속되는 게 있죠. 그리고 사실은 잠재적 교육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의미 있는 잠재적 교육 과정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는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교회 내에서 뭐가 있지 하고 막 상상을 하고 있는 중에 끝인 거예요. 네. 네, 어떻게 할까 참 궁금한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벌써 19번째 시간이었어요. 무엇을 가르칠까?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히든 커리큘럼, 잔재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교회 안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음 세대 전문가 이승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